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물질대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물질대사가 일어나는데 유기물, 무기물 이런 거 좀 말씀드렸고, 화학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효소가 되게 필요한데 효소라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에는 그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쫙 일어나서 결국은 세포에게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돌아가냐면 엽록체라는 애가 광합성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중막 구조라고 해서 막이 두 개가 있고 안에 동전 쌓인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라나 스트로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생명과학 2를 하시는 분은 자세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생명과학 1에서는 그렇게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얘가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유기물을 생산해 줘야 돼요. 여기는 포도당이라고 써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유기물을 생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5단원에 가면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생산해 주는 모든 생물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자라고 합니다. 유기물을 생산해 준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 같은 동물은 뭐라고 그러냐? 소비자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아까 뭘 먹었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세포를 먹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포라는 건 물이 이제 70%고 나머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에너지를 얻어내야 되는 거죠. 화학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을 누군가가 광합성을 해준 것을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써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생물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것인가? 걔가 세포호흡입니다. 이렇게 얘가 세포호흡을 해야 되는데 세포호흡을 하는 애가 우린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깥에 막이 하나 있고 안쪽에 막이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하게 있다. 요런 거 하나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세포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세포호흡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걸 쪼개면서 ATP라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인공입니다. ATP라는 걸 만들면서 열에너지로 좀 나가게 되는데 열에너지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뭐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체온 유지에나 좀 도움이 될까? 생명 현상에 쓸 수가 없는데 하여튼 ATP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ATP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렇지. 세포호흡으로 만들어진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세포호흡으로 만들어진다.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면 세포호흡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유기물을 누가 만드는데? 그렇지. 광합성하는 생산자 애들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서 유기물들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우리같이 소비자도 살고 또 그 세균이나 곰팡이를 분해자라고 하는데 분해자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5단원에 가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어떻게 얽혀 사는지는 5단원에 가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세포호흡으로 뭘 얻어야 된다? ATP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먹은 거다? 그렇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은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서 모든 세포는 ATP라는 걸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ATP를 가지고 뭘 하냐? ATP라는 건 이렇게 세포 호흡을 하면 예를 들면 뭐 포도당이다. 포도당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면 포도당이 세포 호흡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 좀 들어가야 되겠죠. 60%는 열에너지로 나오는데 약 40%가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선생님 ADP가 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나와.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호흡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도당을 쪼개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포도당을 쪼개서 뭐하게? ATP라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수력발전의 목적이 뭐예요? 물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 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죠. 마찬가지예요. 세포호흡의 목적도 뭐냐면 포도당을 쪼개서 뭘 만드는 거예요?
ATP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약간 내가 수력발전처럼 얘기를 하면 포도당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지는 이런 저번 시간에 봤죠? 발열 반응, 이화작용에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로 약 40% 정도를 가지고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드는 거, 요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이는 요 작용, 요거 두 개가 붙었잖아요. 요 작용은 동화인가요, 이화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요 과정이 동화작용이에요. 요거는 동화작용이지. 뭐 붙였잖아. 붙으면 동화작용이 나오고, 저번 시간에 또 강조했죠. 붙으면 동화작용. 요거는 동화작용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시면 이화작용이 커요? 동화작용이 커요? 그렇지. 이화작용이 크잖아. 그래서 세포호흡은 뭐라고 그래야 돼?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라고 해야지. 세포호흡이 동화작용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잘못된 말이야. 하지만 세포호흡에 동화작용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있지. 세포호흡이 동화작용은 있지만 세포호흡이 세포호흡 자체가 동화작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집에 누가 돈을 벌어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벌 수 있지만 우리 집은 아빠만 벌어, 나만 버는데 하여튼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난 돈 안 써? 나도 써. 나도 밥 먹어야 되고 나도 그렇지. 나도 돈을 쓰지만 내가 주로 버는 게 더 많아서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내가 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다는 내가 많이 버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얘기예요. 세포호흡은 주로 이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화작용이니까 이화작용이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여기만 콕 찍어서 요 기억 과정이 뭐냐? 동화냐 이화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요건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붙이는 건 동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포호흡 전체는 이화작용. ADP와 인산기를 붙여서 ATP를 만드는 건 그건 동화작용. 알겠죠? 그럼 ATP를 만들어서 뭐 할 거냐? ATP가 바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쓰는 에너지예요. ATP가 ADP와 인산기로 떨어지면서 이때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쓰는 거예요. 체온 유지도 하죠. 발광이 미친다는 게 아니야. 그 반딧불이가 빛을 만들잖아요. 그 발광, 빛도 만들어요. 발전, 전기도 만들어요. 전기 매기, 전기 가오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근육 운동도 해요. 화학 에너지, 어떤 다른 물질도 만들어요. 방구, 뿡뿡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할 때는 어떤 것도 만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지. ATP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생명과학에서는 야, 그거는 에너지가 소모되잖아 라고 얘기할 때는 ATP가 소모되잖아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TP랑 생명과학에서 에너지가 거의 동급의 언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확산이란 말이 있어요. 확산. 뭐 뒤에 가서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물질이 많은 데서 물질이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꼭 생체가 아니더라도 물에다가 빨간 물감을 떨어뜨리면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확산에는 생명과학에선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물질들의 분자 운동 에너지로 걔가 퍼져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ATP가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는 야, 그건 확산에는 에너지 소모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뒤에 우리가 어떤 걸 배우냐면 NAK 펌프라는 걸 배우는데 NAK 펌프에는 ATP가 소모돼요. ATP를 소모해서 물질을 뭐 이동시켜요. 그럼 거기에는 에너지가 소모되잖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것들은 뭐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ATP라는 게 생명활동의 동급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포가 하는 일이 달라. 요 세포는 머리카락 만들고, 요 세포는 콧물 만들고, 요 세포는 손톱 만들고, 요 머리카락 만드는 애가 요즘 일 안 해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얘네들이 여기 침 만들고 하는 일이 다 다르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뭐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지. ATP만 만들어주면 여기 있는 얘는 ATP를 소모해서 머리카락을 만들고, 여기 있는 애는 ATP를 소모해서 손톱을 만들고, 여기 있는 세포는 ATP를 소모해서 침을 만들고, 여기 있는 세포는 ATP를 소모해서 콧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 세포에게 ATP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ATP가 돈처럼 쓰인다. 그래서 에너지 화폐단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에요. 우리 집 식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겠죠. 우리 집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내가 밤마다 밥과 반찬을 사갖고 들어가. 그리고 아내한테 돈을 안 줘. 그럼 우리 아내가 밥만 먹고 사냐 식충아 막 뭐라 그럴 거야. 예. 아내한테 뭘 갖다 줘야 돼? 그렇지. 돈을 갖다 줘야 아내가 그걸로 뭐 밥도 사고 반찬도 사고 피부과도 가고 뭐 가방도 사고 뭐 하여튼 하여튼 그렇게 쓰겠죠. 여러 가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얘가 살아간다면 세포 호흡을 해서 ATP를 만들어 주는 게 목적입니다. ATP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강조를 드렸어요. ATP가 그럼 정확하게 뭐냐? 정확하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게 아데닌이라는 게 있는데 요 아데닌이라는 게 혹시 그 1학년 통합과학에서 ATGC, AUGC 핵산 그 DNA, RNA가 갖고 있는 염기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요 아데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아데닌. 그리고 요 리보스라는 당이 있어요.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이루는 거고 이 RNA를 이루는 리보스 당이라는 게 있는데 요 두 개가 붙은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데노신이라고 그래요. 이 아데노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데노신에 떠돌아다니는 인산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인산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이제 물에 녹으면 H가 떨어져 나가요. H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루고 H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주니까 산성이다. 그래서 인이 있는 P가 인이에요. 그래서 인이 있는 산성이다. 그래서 인산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화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생명과학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이 있는 이온이다. 이게 PI 이렇게 표기를 해버려요. 아니면 그림에 따라서 P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P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인이라는 게 아니라 인산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산기를 영어로 포스페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붙어 있다. AMP라고 그래요.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그래서 AMP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산기가 하나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데노신 디포스페이트. 인산기가 두 개 있다. ADP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산기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게 ADP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ADP예요. 여기까지가 ADP고 여기가 ATP인데 이 ATP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DP가 이 인산기가 있잖아요. 여기 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사실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ADP 자체가 마이너스 차주를 띄어요. 근데 인산기도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마이너스 차주를 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인산기를 마이너스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정전기적 반발력이 있죠. 마이너스인데 붙겠냐고? 안 붙겠죠. 근데 이걸 어거지로 붙였어요. 어거지로 붙여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누가 딱 건드리면 빵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결합. 그 불안정한 결합을 화학에서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줘요. 물결 표시로 돼 있고 여기도 사실은 생명활동에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생명과학 2에서 조금 얘기가 되고 생명과학 1에서는 요거는 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결합, 인산과 인산의 결합, 이거를 인산화 결합 또는 인산 결합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에요. 고에너지.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어거지로 붙였으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서 빵 하면 빵 튀어나간다. 에너지가 되게 높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나 여기 맨 마지막은 얘가 떨어져 나가면 1몰당, ATP 1몰당 약 7.3kcal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7.3kcal의 에너지가 혹시 좀 잘못 생각하시면 이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이 에너지가 7.3kcal의 에너지가 킬로칼로리라는 게 열의 양을 재는 단위니까 이게 후끈후끈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체온 유지를 위해서만 맞는 말입니다만 대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대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인상기가 빡 날아가는 힘이 됐다 세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심장에다 총을 대고 총을 빵 쐈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 총이 비비탄이 나가요. 비비탄이 나가서 아따가 막 그러고서는 안 죽었어. 왜 안 죽어? 비비탄은 여러분 심장 모양을 변화시킬 정도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인상기가 날아가는 게 됐다 세서 이 인상기가 다른 단백질에 가서 붙는 거예요. 다른 단백질에 가서 붙어서 단백질의 모양이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딸깍해서 이렇게 하면 꺼져 있던 스위치를 이렇게 켜지게 한 거나 아니면 켜져 있는 스위치를 끌 수 있게 하는 것이 스위치의 모양이 변화돼서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상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단백질의 모양 변화를 주로 갖고 와서 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ATP를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 그 ATP란다. NAK 펌프라고 뒤에 3단원에 가면 NAK 펌프라는 게 있는데 그때 ATP가 인상기가 날아가는 것이 어떤 생명활동을 정확하게 좀 더 이뤄내는 것인지 그때 가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게 ATP예요. 세포 호흡의 의미가 뭐냐? 아까 계속 강조드렸어요.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를 하면서 그때 나오는 조금 나오는 일정량의 ATP를 만들어서 요거를 생명활동에 갖다 쓰는 거죠. 선생님, 그럼 이때 나오는 열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열에너지는, 이거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열에너지는 결코 생명활동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열에너지가 체온에는 좀 도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체온 유지에는 체온에 도움이 됩니다만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열에너지는 약간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혹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셨나요? 양파 까봤어? 양파 껍질이랑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음식물을 안 남기고 다 먹어도 여러분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예를 들면 한쪽에 다 모여서 우리 아파트 같은 데서 저녁에 수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비료를 만드는 데 쓴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 집의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 비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우리 집의 음식물 쓰레기로 우리나라의 비료를 조절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야, 밥 그만 먹어. 우리나라 비료가 모자라된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많이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지. 얘가 체온을 조절하진 않습니다. 체온 조절은 또 누가 하는 거야? 그건 ATP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열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생명활동에 쓰이지 않는다. 생명활동에 쓰임이 없다라고 해야지. 열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쓰인다. 그럼 대부분 오답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ATP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세포 바깥에는 포도당으로 돌아다니고 이 포도당을 가져가서 ATP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세포 호흡이겠죠.
그러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그냥 쓰지 뭐하러 ATP를 만드냐? 포도당의 에너지가 너무 커요. 예를 들면 포도당은 1몰당 약 686kcal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도당의 에너지를 다 쓰면 약 36에서 한 38 ATP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까 7.3kcal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277. 몇 kcal가 만들어져요. 제가 계산이 빠른 게 아니라 외운 거예요. 그래서 약 686의 40% 정도 돼요. 그러면 60%는 어디로 간 거야? 60%는 열 에너지로 나간 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쪼개서 써야지 포도당은 하나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목돈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2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갖고 서점에서 수능 특강 사면 서점 아저씨가 뭐라고 그래? 욕한다? 그러니까 목돈 너무 큰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서 월급을 받아오실 때, 돈을 벌어오실 때 잔돈으로 동전으로 갖고 오면 그것만큼 또 짜증나는 게 없겠죠. 아버지가 밖에서 갖고 올 땐 목돈으로, 통장에 목돈으로 찍혀 있죠. 목돈으로 갖고 와서 여기 안에서 쓸 때는 잔돈으로 쪼개 써야 되겠죠. 그게 ATP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포호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ATP와 세포호흡 그리고 뭐 광합성도 조금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산소호흡 말고 또 산소를 안 쓰는 무산소호흡이 있는데 무산소호흡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